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현대중공업에서 필리핀 해군의 3,200톤급 초계함 2번함이죠. 디에고 신라함의 진수식이 개최되었습니다. 1번함인 미겔 말바레함에 이은 두 번째 건조인데 필리핀 해군의 초계함, 호위함, 그리고 원양 순찰함까지 10척의 함정 모두 한국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유 뭘까요? 일단은 필리핀을 둘러싼 주변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이 날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이 자기 해양 수역 관련해서 가장 만만한 게 사실 필리핀이거든요. 대만은 좀 미국이랑 엮여 있고, 그 위쪽에 뭐 오키나와 이쪽은 뭐 미국이랑 우리나라 있고. 근데 이제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군사력도 약하고 해군 전력도 없다시피 했으니까 좀 만만하게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이 전력 증강 사업을 통해서 중국의 위협에 맞섰는데 실질적으로 뭐 제1 주적이 된 셈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해군력의 증강 사업. 누가 가져갔는지 보면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이 가져갔고 정확히는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양 순찰함 6척. 와. 근데 원래는 원양 순찰함 같은 OPV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호주에 네. 오스탈이라는 조선소가 가져갔어요. 근데 계약서에 딱 서명을 하고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 전에 질러버린 거죠. 야, 가격 올려줘. 아니면 이 가격으로 할 거면 우리 6대 못 만들어. 5대로 다운. 이거는 제가 보기엔 필리핀의 실수예요. 호주에 배 만드는 거는 섬나라라는 거 외에는 신통치 않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필리핀이 호주를 선택했다가 서명 다 했는데 끝나자마자 돈을 더 달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럼 6척을 발주했는데 5척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필리핀이 바로 손절하고 다시 현대중공업으로 오게 된 셈이죠. 호주는 왜 쌓이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왜 그러는 거죠? 일단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백인이 타인종을 보는 거에 대한 어떤 멸시, 이게 만약에 백인이 있던 유럽 국가와 계약을 맺었으면 호주가 이런 식으로 나오진 못했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되든 말든 뭐 싸게 해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네, 좋아. 네. 그래서 하나가 이제 오스타를 인수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 돼가지고 그냥 주식시장에서 이제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오스탈 사장이 인종차별주의자예요. 호주에서도 되게 유명해 그 사람이. 주주들은 대주주들은 하나가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다 오케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장이 넘어진 거예요 그냥. 자빠진 거예요. 아예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황인종한테 못 팔아. 그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사실 안 됐거든요. 인수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보통은 인수하러 오겠다 그러면 그래도 칙사 대접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레드카펫 깔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뭐라 그래요, 관련 비용 니네들 전부 다 내고 만약에 인수 못할 거면 우리 돈 안 돌려줘 하고 관련 비용 엄청 세게, 관례보다 훨씬 세게 불렀다 하더라고요. 사장 때문에 안 됐어요. 그 인수가. 근데 이제 제가 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오스탈사가 필리핀에도 그 조선소 조그맣게 있어요. 그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는데 필리핀에 있는 그 조선소가 이런 군함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리스크도 있고 이제 그런 뭐 차별적인 부분도 맞습니다.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이나 그 기업가 정신보다 인종차별이 우선시 된 거네요. 그래서 호주에서 되게 유명해요. 그 사람이 텔레비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보통 또라이가 아니구나. 네, 그럼 디에고 신랑함이 어떤 성능을 또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 길이가 118.4m, 폭이 14.9m, 순항 속도는 15노트, 그러니까 28km 정도 되고요. 항속거리가 4,500캐리, 그러니까 8,330km 정도. 배 자체의 성능은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해군 최초의 수직 미사일 발사체가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바로 쏠 수 있는, 우리가 광개토 대항함 갖고 감격했던 게 야 우리 해군도 수직 발사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최초의 그 타이틀 가지고 우리가 흥분했던 기억이 나는데 필리핀도 딱 그 케이스고, 그다음에 미사일이 16셀이 장착돼 있는데 아마 프랑스 때 미카 미사일이 들어갈 것 같고, 하지만 대한 미사일은 우리의 해성 미사일, 그리고 어뢰도 청상어, CIWS는 이제 터키제가 들어갔는데, 칠키제가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덤핑 치고 들어간 그 아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전투 체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벌 쉴드 베이스라인 4.
이거 저 이지스함 전투 체계 하면서 되게 했던 게 뭐 베이스라인 7.9 이러면 되게 있어 보이는데 우리도 드디어 베이스라인 4 뭐 이런 게 전투 체계 들어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직 미사일 발사 체계를 갖춘 최초의 전투함이기 때문에 필리핀 해군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사실 엄청나고요. 이걸로 우리가 광개토 대왕급을 처음 만들고 임무를 부여했을 때랑 똑같은 임무. 그러니까 그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당당하게. 그 전에 중국 해군이 막 몰려오면 필리핀 해군이 꺼낼 수 있는 거는 미국제 그 해양 순찰함, 해양 경비대함이 있어요. 해군함이 아니라 그거 받은 거. 그다음에 아주 오래된 구식 함정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필리핀 해군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일단 뭐 전쟁 나면은 진짜 위험해지는 상황인데 최소한의 어떤 선이 갖춰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을 타고 이제 동해에 한번 취재했던 적이 있는데 그 국산 전투 체계 말씀해 주셨잖아요. 군인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국산을 쓰면 장점이 뭐냐면 이 전투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필요한 성능들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구사항 전달할 때 외국어로 안 해도 되고.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필리핀에 우리가 우리 국산 전투 체계를 팔았다는 건 향후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하필 우리나라예요? 미국도 있고 다른 국가들도 있잖아요. 뭐 일본도 있을 거고. 필리핀 해군이 왜 우리나라에게 몰빵했느냐? 도움을 요청했는지. 일단은 필리핀을 평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은 없고 쿠폰을 꼬박꼬박 챙겨가지만 결제를 잘해주는. 돈은 없고 쿠폰은 챙겨가지만 결제를 잘해주는. 뭐죠? 그러니까 뭐냐면 1+1 행사할 때 와서 꼭 챙겨가고 그다음에 쿠폰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약간 이러지만 뭐 결제 꼬박꼬박 해주고 평점 잘 남겨주고 약간 이런 고객들 있잖아요. 근데 옆집에는 돈은 많은데 탕수육 10그릇 시켜놓고 돈을 안 줘. 배탈 났다 그러고 막 음식이 이게 뭐냐 그러고 막 음식 빈 그릇 내놓을 때도 그 필리핀 쪽은 이렇게 잘 닦아서 이렇게 놓는데 여기는 그릇 엎어놓고 이런 뭐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필리핀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전력 증강 사업 우리로 치면 율곡 사업 같은 걸 진행하는데 자금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납기도 엄청 빨라지고 이번에도 거의 5개월 먼저 줬어요. 5개월 먼저 주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정립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리한 지점도 있고 또 동병상련이 있어요.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가장 크게 당하고 있는 쪽이 필리핀이고 우리도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결합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필리핀이 6.25 전쟁 때 그럼요. 유엔사 회원국이기도 하고 우리 국산 무기가 지금 어필이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군에서 퇴역한 뭐 해군 함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이전을 많이 해줬고 또 한 가지로는 그 일단은 가깝잖아요. 그렇죠. 필리핀이 우리랑 가까우니까 인적 교류도 많고, 인적 교류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고장 나면 또 가장 빨리 달려올 수 있는 나라고. 그래서 사실 이제 필리핀 공군이 F-50 지금 살아가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고 우리가 여기 주목해봐야 될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초계함이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필리핀처럼 이렇게 바다가 넓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뭐 고속정이나 고속함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약간 좀 사이즈가 있는 배가 있어야 오래 나가고 오래 순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들이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에 좀 곽강을 받고 있는데 일단 뭐 우리가 또 잘 만들어주고 가격도 싸고 납기 땡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필리핀 해군이 또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전부터 우리 해군의 지금 이제 장보고 잠수함 저도 요거 좀 어떻게 좀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향후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기꺼이 뭐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리핀 해군도 잠수함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요 만든 모델 가지고 다른 데 팔 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강점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필리핀 해군이 전력 증강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면서도 해군 증강 사업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덧붙여 말씀해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뒤늦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린 거죠.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내부의 어떤 혼란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하고 다행히 필리핀의 전력 증강 사업을 보면 옆 나라인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많은 협력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남중국 관련돼서 이제 중국이 워낙 지금 막 밀고 들어오니까
대만이나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게 보통 중국이 하는 걸 보면 이제 어선들을 먼저 동원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회색지대 전술. 네, 네. 해경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이제 해경들이 어느 정도 전력 갖추고 있으면 사실 쉽게 이렇게 못 덤벼요. 네. 근데 필리핀은 워낙 없다 보니까 해경 자체도 약하고 최근에 대만 주변에서 해경이랑 대만 해경이랑 네. 막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대만의 싱크탱크에 막 기고하는 것도 있는데 그때 이제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해경 사례를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 어선에 대비해서 우리가 해경이 헬기 전력도 많이 확충을 했고 이런 걸 하고 있다 지금. 그랬더니 그런 생각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는 사실 지금 함정도 있지만 오히려 헬기 관련된 거. 우리가 전에 이제 수리온 필리핀에 팔려고 했는데 사고가 있으면서 안 됐는데 필리핀 뭐 해군이 됐든 해경이 됐든 뭐 함정 외에 헬기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수리온 한번 노려볼 만하다. 필리핀에 우리나라 무기 다 들어가네요. 네. 많이 실제로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기아 자동차에 보면 군용 큰 고객 중에 하나예요. 진짜 큰 고객 중에 하나.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다찌 차량. 네네. 필리핀군이 엄청 많이 포차. 있어요. 그다음에 2.5톤, 뭐 5톤 이런 거. 좋지. 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군 차원에 쓰는 데는 필리핀이 아닐까. 그러니까 향후 이런 필리핀군의 전력 증강 사업은 중국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이 가장 짜증나고 무서워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브라모스. 브라모스. 그다음에 타이푼. 초음속. 네. 왜냐 브라모스는 인도가 뭐 이제 개발한 몇 안 되는 성공 사례. 뭐 사실 러시아가 했지만 초음속 대함 미사일. 필리핀처럼 섬이 많은 해안지역이 복잡한데 몇 대 배치해 놓고 있으면 숨겨놓으면 중국 전투함이 접근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음속으로 날라고 한 방 맞으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그리고 막 무슨 전투함처럼 위치 추적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이 개발한 타이푼 시스템, 정확히는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 체계인데 여기에 쏠 수 있는 게 토마호크, 그다음에 SM6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섬 지역에 잘못 들어왔다가 이거 그 필리핀 보시면 이게 군도들이에요. 여기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걸리면 이거 아무리 중국 해군이라 그래도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배치되고 그다음에 한동안 필리핀 주둔 미군이 빠지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미국이랑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타이푼 시스템 들어오고 제가 보기엔 멀지 않아서 그 필리핀에 다시 미군이 돌아갈 가능성 굉장히 높고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중국 이쪽은 좀 무서워할 텐데 그렇다고 이 해상 전력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시비 걸고 막 이럴 때 옛날에는 이렇게 통통배나 아니면 등치만큼 미 해안 경비대가 쓰던 이런 배가 아니라 그냥 수직 미사일 발사 체계, 대함 미사일 이런 거 다 갖춘 전투함이 나섰다. 그다음에 또 여기 소나도 장착돼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중국 잠수함이 그냥 막 지나가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여기에다가 그 필리핀 해군이 저도 적진 않았지만 해군이 사실 가장 필요한 게 잠수함이거든요. 여기는 진짜 효과 직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보고급 초기함이 이제 퇴역할 때가 됐으니까 오버홀해서 한두 척 보내주고 그다음에 또 사정 나아지면 또 한두 척 같이 사라고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LIG 해성 만들잖아요. 네네. LIG 전에 한 몇 년 전에 만나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해성 이렇게 배에 끼워 파는 거는 한계가 있다. 배값이 비싸니까. 그렇죠. 네. 가능하면 정부 용역을 하든 사업을 따서 지대한 버전을 좀 만들어봐라. 좋죠. 네. 성능 개량은 사업을 좀 네네.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좀 지대함 체계가 있었으면 그렇죠. 좀 우리가 많이 그렇죠. 팔 때가 네네. 많았는데 동남아하고 상당히 팔 때가 많았는데 아쉽게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대함 버전의 해성이 있었으면 동남아시아에 정말 짭짤하게 팔 수 있었는데 없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좀 답변 듣고 싶은 게 그렇다면 좀 대체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럼 또 무기 체계로 어떤 걸 좀 필리핀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지원 가능한 거는 아마 퇴역 함정들을 아마 필리핀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잠수함도 좀 포함이 돼 있고 포항급이나 이런 것들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배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더 공여를 하지 않을까. 필리핀이면 얼마든지 들릴 수 있죠. 그리고 아마 디에고 신랑함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 엔진은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디젤로 돼 있을 거예요. 가스터빈이 들어가면 일단 기름을 많이 먹었어. 보통 이런 나라들은 디젤 중심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포항급 초기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스터빈 하나는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사실 많이 사준 만큼 우리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퇴역 장비들 이런 것 좀
주고 네. 그다음에 일종의 우리가 뭐 수출 금융이든 네, 채관이든 이제 필리핀이 원하는 거를 음. 더 이게 해줄 수 있는 자금 지원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필리핀 내에서도 이제 KFC를 관심 많으니까 네, 네. 그런 거 팔려면 사실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좀 이제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이 사준 만큼 또 우리가 해줄 많이 수 있는 베풀어야 것은 돼요, 또. 또 네. 베풀어야 한다. 우수 고객인데요, 뭐. 네. 네, VIP 챙기기. 네, 네. 네. 맞습니다. 필리핀 해군 증강 사업으로 한국은 K 방산의 위상을 좀 높이면서 관계를 확립하고 있는데요. 또 주변국들로의 수출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